중국이 현재 공격이나 경제성장 등 방면에서 실상에 비해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극도로 낮은 정부 효율, 일을 하지 않는 방대한 공무원 조직, 그와 더불어 낮아지고 있는 기업 효율 등등 이런 측면을 지적하는 학자는 거의 볼 수 없지만 사회 전반에서 분명히 거품이 극도로 불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 중국 전문가가 정말 많습니다. 중국은 이렇다, 중국 사람은 이렇다 라고 말하지만 틀린 것도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인구와 지역을 한 가지 속성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그럼 중국이 어떻더라는 결과론이 아닌 어떤 속성이 중국을 만들었나 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헌법 제1장 제1조에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공산당의領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제1장 제15조에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시행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인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는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회주의 제도를 표방하면서 시장경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개방의 총설계자 덩소평이 꺼내던 이론이 바로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특색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적 모순을 한방에 해결했죠. 1970년대 말까지 이어온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를 사회주의 제도의 실패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중국 공산당領도의 정당성을 유지합니다. 자, 그럼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제도하의 소유 제도를 봅시다. 첫째,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토지는 농촌 마을의 집체 소유이며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해 경작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공량이라는 명목으로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낮은 값에 상급 정부에 상납하게 됩니다. 현재는 경작지 세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토지는 임대 형식이며 일반적인 임대 기간은 주택용지 70년, 상업용지 40년, 공업용지 50년입니다.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며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국유기업. 기간산업 전체에 걸쳐 운영됩니다. 이 중 97개 초대형 국유기업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에 있으며 운영 효율이 아주 낮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소비자 시장에서 국유기업의 몰락이 계속되었으나 최근 들어 초대형 국유기업의 약진이 돋보입니다. 토지, 보조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초저금리 자금 지원, 진입 제한에 따른 독점성 등 이점을 누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 신용을 담보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므로 추후에 단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셋째, 집체 소유기업, 공동체의 집단 소유기업입니다. 국유기업은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 산하의 자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므로 관리의 주체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칭다오 소재 타이얼이 있습니다. 현재는 민영기업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넷째, 민영기업. 중국 경제의 활력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입니다. 2019년 기준 세수의 50% 이상, 투자의 60% 이상, 취업 인구의 80%에 육박합니다. 공식적으로 화웨이도 민영기업에 속합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업이 모두 민영기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부터는 정부 구성, 역사, 정책 교육 등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